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과 관련된 토론은 정말 여러 차례 또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쟁점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결의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단체 대표분들 중에서 몇 분을 모셔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기 참여농정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덕일 대표님 모셔서 촉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매달 5만 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평택의 농사짓는 김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모든 농민들에게, 우리 동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나누는 게 처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루 마을을 표현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왜 국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농업인 관련된 그 기간지에 전직 농림부 고위관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의 숫자는 무려 14%가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22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개혁시에 등록한 농업인 수는 무지하게 늘었어요. 무려 12%가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이 5년 사이에 46%가 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더구나 강남 3구는 55%가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강남 3구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농민들도 농업개혁에 등록을 하면은 의료보험료 50% 정부가 해주죠. 그 다음에 보험료 50% 정부가 해주죠.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농민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올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5만 원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소득 받겠다고 농업개혁제 등록을 한다니 이렇게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주소득이 농업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농민 기본소득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안사람을 봤을 때 그랬어요. 제 안사람이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한 3km 농사졌는데 무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명의의 통장이 없었어요. 왜? 농업조합원인 제 명의의 통장만 있으면 모든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을 올 초에 시행을 하면서 24만 명 정도의 농민들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줄 때 뭘 줬냐면요. 요걸 줬거든요. 요걸요. 요거를 받을 때 본인이 가서 직접 서명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이것이 나왔어요. 농민 기본소득을 준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입니다. 이걸 받아든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우리끼리 좋은 데 가서 머리 깎자고 하고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어울려다니기 시작을 해요. 저는 왜 농민 기본소득이 모든 농민들에게 줘야 하는지, 경제적 주권을 모든 농민들에게 다 골고루 줘야 되는지, 왜 아이들에게까지도 농민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 기본소득은 모든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구원에게 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농민 기본소득은 국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쭉 보면서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900억을 편성을 할 때 엄청난 고통과 상고가 있었어요. 특히 경기도에 무려 150여 명 되는 도의원들 중에 농어민 지역, 농촌 지역의 의원들 별로 되지 않아요.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150명 도의원들 중에 많이 잡아야 3명 내지 4명 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뭐냐면은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99.5%가 민주당이었는데 불구하고 같은 당의 대표가 발의한 그 예산안을 거부를 하게 돼요. 왜 도시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주지 않고 농민들만 특혜를 주냐 이런 이유였어요.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계속 도의원들 설득하는 과정들을 농민들과 또는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실행을 진행했습니다만 저는 곳곳에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의회에 있는 농해수 위원들 경기도 예산 중에 농정행위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걸 획기적으로다가 1년에 900억을 늘리겠다? 1년에 900억 예산 늘리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신정훈 의원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농업인에게 농민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한 해에 급격하게 500억 또는 1000억씩을 늘릴 수 있겠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지역에 있는 의회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하고 국가가 해야죠. 왜 그거를 어렵게 힘든 지역의 도의회, 지역의 자치단체에게 왜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대표자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입법 촉구대 하면은 촉구 안 되면 어떡하죠? 대회인데 머리띠에도 준비할까요? 오늘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임명 의원님도 계시고 영예 대표님도 계셔서 또 많은 의원님도 계셔서 머리띠 메고 주저앉을 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보니까요 제가 매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입법이 되겠다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시 25분 차 끊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분차까지 말씀해 주시면. 예, 다음에 농성할 일 있으면 꼭 이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안효상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기본소득 저희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안효상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은 이중의 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거나 함께 물려받았거나 함께 개척하는 이 사회적인 부, 자연적인 부에 대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여러 가지 불안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고 미래라고 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농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간이자 시민이자 농민으로서 마땅히 모두가 누려야 될 어떤 몫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농민기본소득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 저희가 준비해온 것처럼 모두가 권리인 기본소득을 누리고
더 나은 세계로 가는 우리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민 기본소득, 더 나아가 매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디귿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대척자적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농민 기본소득 이거 다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뭔가를 여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 어려운 길을 오래 걸어오셨구나 이런 가는 한편 이렇게 첫날에 농민 기본소득을 하는데 뭔가 국회라는 하드웨어가 이 영상을 아까 보니까 4K로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대로 이제 실행을 못해서 버벅버벅 되고 있는 거를 저 영상이 혹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 이원영 운영위원장님께서 할 수 없이 과거의 변사 시절에 영상이 진행하는 것을 말로 해주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거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함께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이 자리에 함께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길에 계속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뭔가 이 함께함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힘들이 빨리 약화돼서 1차적으로 이 대척자로서의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음을 옮겨가기를 바라면서 정말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이콥 생명연합회 김정희 회장님 촉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콥생명연합회 회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일단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정기운동본부가 했던 일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고 또 국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시간 동안에 공을 들이신 점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사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 하나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소비자, 시민의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그 농촌에 대한 문제 해결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소외되고 또 양보하고 늘 타인을 배려했던 농촌에 대한 우리 그 기여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이 가졌던 그런 공익적 의미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 요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지지하는 시민, 소비자의 목소리도 꼭 들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뒷배로 삼아서 이번 국회 때 꼭 이것을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법안들이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생협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그런 일이 없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비자의 목소리 꼭 보태는 마음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산살림 생산자
네, 연합의 박용준 회장님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살림 생산자협회 박용진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거창으로 경남 거창에 기농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하고 포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살림에 이렇게 사과하고 포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20년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얼마나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게 너무 아주 절절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처음에 내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초보자니까 농사를 잘 못 짓잖아요. 그래도 그냥 평균의 한 80% 정도는 소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요. 사실 농민들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재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정말 올해는 좀 잘 넘어갈까? 아주 그렇게 하늘에서 절을 수없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위기적인 것이 농민들의 생활을 해놨고, 소득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농사가 불안정하니까 소득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농가 소득의 그런 문제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농촌 소멸로 이어질까봐. 그게 저는 너무 걱정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장의 시대에서 농촌의 희생, 농업의 희생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는 계속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 얘기하느냐. 이게 결국 탈성장이라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인데, 탈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저는 농촌이고 농업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농촌으로 많이 기능하고 기촌하고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소득의 어떤 두터운, 비록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의 두터운 소득의 망을 구축해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농촌 소멸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저는 농촌 소멸이 되는 순간에 제왕적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사는 동네도 진짜 애기 울음소리는 벌써 너무 오래됐고 계속 돌아가시니까요. 정말 이제 어느 분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여기서 태어나갖고 이제 퇴직을 하셔갖고 오시는 분들 계셨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결근물에 왔어요. 그런 분들도 올 만큼 다 왔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 새로운 분들 해서 와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농업소득이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되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게, 세상에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속에서 누가 과연 농촌에 올 수 있을까? 저는 농촌에 올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이루어내야 되고, 그 일 안에서 물론 농민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그러한 어떤 기본이 될 것이다 이 생각하고,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절절하게 지원하고 싶다. 그리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강원운동본부 원재석 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가 올 때 이제 뭐 팻말을 준비해오라 그래가지고 몇 개 준비해요. 좀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우리 저기 강원운동본부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중앙운영위원회가. 저희는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비밀 회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뭐 아까 저는 좀 늦게 왔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오다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져와가지고 사목사님 또 신세를 집은 제가 계속 불리한데 또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아까 국회의원들 저희는 오늘 올라올 때 바쁜데 많이 올라온 이유가 국회의원님들 계시면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을 전혀 모르는구나. 모든 정책을 보면 농민들은 등의 국민이야. 등의 국민. 관심도 없어. 물론 농민들이 선거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강원도는 거의 우리가 빨간색으로 싹 물들여 놨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농민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린 민주정부를 믿었다가 민주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민주정부일수록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농가부채 탕감 때 제가 입당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입건이 됐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뭐 노무현 이거 민주당 흉보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아협상 앞장서서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그냥 농촌으로 가시고 귀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귀농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오늘 이제 강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사실은 이제 중산간 농업이에요. 거의 뭐 100고지에서 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300에서 800 사이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국민들의 필요한 주식 먹거리는 생산을 못해요. 거의 투기작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가 농사 규모가 전부 커져. 저희 지역은 이제 도덕하고 하루 농사를 짓는데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도덕 농사 지면 1년에 그냥 저기 수입이 한 3억, 순수익은 뭐 마이너스 3천 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올 봄에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일일 13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만 원에도 못 사요. 그러니까 왜? 전부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후가 망가지고 아까 어떤 분들이 농촌이 소멸되면 재앙이 올 것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대량으로 지니까 경사가 40도 가까운 데다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가져가서 갑니다. 옛날에 다 소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수해 때 나면 뭐 재앙이 오는 거지.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족형 농업. 옛날 우리 뭐 물론 이제 다 달나라를 하는 세상에 이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가족형 농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주식인 먹거리 자급률도 높아지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왜 기본소득이 중요하냐.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해달라서 안 한다 그랬어요. 뭐 30만 원 가지고 동네 얘기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우리 보통 소를 100마리 이상 키웁니다. 근데 지금 소도 안 돼요. 지금 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사육도 수가 500만 도인데 지금 530만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10%가 과잉 생산되면 뭐 공산품은 15% 떨어지는데 원래는 10%가 과잉 생산된 거랑 마찬가지로 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30% 40% 떨어지잖아요. 쌀값도 마찬가지고. 근데 떨어지질 않아. 왜? 그만큼 한우 농가들은 규모가 커졌고 또 이 사료 이런 거를 예상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 농가들도 100두 이하로 키우는 사람은 다 거의 부도가 났다고 아시면 될 거예요. 왜? 물론 이제 농협이나 축협에 다 담보를 주고 사료만 계속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싹 나는 거지만 그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게. 도덕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뭐 다행스럽게 더덕농가들이 안 와서 이제 약간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더덕농사를 지면 저희 행성에서 행계까지 차로다 한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거기 밭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 군행지 지역이었는데 하도 배추에 맞는 농약을 치고 그거에 대한 비료를 쳐서 배추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배추 한 포기랑 깜짝 놀랐어요. 12,000원, 뭐 12,000원도 작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더덕을 또 3년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밭은 농사를 아무것도 질 수가 없으니까 가족농 형태로 농업이 앞으로 우리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고생하고 환경대로 망가지고 정부는 정부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싶고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말로는 이제 차원도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만날 때마다 술을 사주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러는데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여기 우리 뭐 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다 가해질린 분들이 우리는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중앙위원회를 요구해요. 저만 욕하는 이 내부는 왜 욕을 해? 왜 욕하겠어? 왜 진도가 안 나가냐? 농촌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 오늘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토론을 계시지만 하는 줄 알고 와서 좀 심한 말을 하려고 어떻게 좀 국정감사 기간에서 다 빠져나가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진짜 심각한데 이게 뭐 5년 후에 차기 요금 뭐 공약 걸어서 다음에 그런 놈들은 다 떨고요. 진짜 2, 3년 안에 농민 기본소득이 정해지지 않고 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게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더덕농사 지는 애들 못 써요. 지금 더덕값이 엄청 올랐는데 인건비가 15만 원인데 하루에 풀을 뽑으면 60명이 있어야 돼. 60명. 그 인건비가 어디서 나? 전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농협이 가장 큰 고리대금 업체였다는 걸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때만 해도 농협에서 싼 줄 알았었는데 뭐 12% 대출 받아서 그만하고 5분 지났어? 저희는 또 이렇게 농협 중에 누가 하나 항의를 내면 바로 그만두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친구야. 아니, 우리 고강현 원장님한테 네,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촉구 발언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우리 충북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정 충북도의원님 네,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정이 없이. 예,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차옥성 목사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한 30여 년 동안 이제 지역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게 농민 기본소득 위원장 맡으시고 거의 음성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도, 충북에서도, 또 이렇게 음성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아까 우리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그 배추 얘기하시고 더덕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이제 그 햇살의 복숭아 농사 짓고 또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인데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또 뭐 가격 때문에 안 좋고 특히 인삼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오지 못함으로 해서 거의 폭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농사 다 줄인다. 어차피 안 되니까 줄인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정말 우리의 농촌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 상황을 특별하게 특단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일단 농민수당 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실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농민수당은 또 이게 수당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시혜적인 개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농민들만 주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국가는 지금 어쨌든
당연히 헬리로서의 기본소득,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쌀값 때문에 너무 지금 이거 폭락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그래도 쌀이라도 20만 원 이상으로 올려줬는데 다시 이제 윤석열이 되면서 이렇게 과거에 박근혜 때 12만 원간 그런 기억이 자꾸 이렇게 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보이고 도의에서도 이제 저희가 건의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면 반드시 꼭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